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콘서트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북콘서트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프라인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역시나 북콘서트 2부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하신 걸 테죠. 2022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행사가 어느덧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후 2부를 맞이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작가와 함께하는 소설 속 산책.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곧 윤고은 작가님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간단히 산보 나간다. 산책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밖에 나가면 날이 덥잖아요. 여기서 우리 시원하게 우리 윤고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여를 위해서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Q&A로 댓글 소통하실 수 있거든요. 윤고은 작가님께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우리 작가님께서 또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또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제가 대신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유튜브 생중계잖아요. 무음으로 핸드폰 해주시거나 진동으로 변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윤고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2부 작가와 함께하는 소설 속 산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여행자들의 저자이시고요. 라디오 DJ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윤고은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윤고은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개인적인 팬심에서 2번 박수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실제로 뵙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좀 이런 밤의 여행자들 그리고 또 밤에 듣기 좋은 우리 DJ 윤고은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은 이제 낮 방송이긴 한데 밤에 또 밤이랑 어울려. 재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울려요. 낮에 들으면 이제 또 낮에 어울리고, 밤에 들으면 또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방송이다 보니까 또 워낙 또 혼자서 해 저물고 나면 또 이제 라디오나 음악이나 들으면서 뭔가 하루에 책 이야기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밤에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EBS에서 만나보실 수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 이렇게 청취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EBS 북카페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오후 12시부터,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네. 2시까지 점심시간에 하는 방송이에요. 보통 이제 생방송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네. 오늘도 이제 녹음 방송으로 아마 흘러나갔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주 오셔서 네. 네, 사연도 남겨주시고 하세요. 네. 작가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힐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시간도 그렇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네, 윤고은 작가님께 너무나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이 많았고 또 많은 분들도 함께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22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윤고은 작가님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선 고정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윤고은 작가님의 작품이죠. 작가님께서 아시아인 최초로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작품으로 아시아 최초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대거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네. 네. 아시아 최초라는 말이 그러니까 네. 사실이긴 한데 굉장히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네, 아시아 엄청난 겁니다. 지점장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네,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아시아 최초도 대단하지만 이 뭐 영국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그런 상을 나의 이
글로 이렇게 다 받은 또 그런 것들이 참 남다른 느낌이 좀 다가왔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영국의 대거상이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대거상은 네. 역사가 꽤 오래된 그 영국의 이제 범죄 추리 작가 협회가 있는데요. 그 CWA라고 하는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이고 지난해엔 이제 11개 부문에 이제 상을 수상을 해요. 뭐 단편도 수상을 하고 다 이렇게 부문 상을 주는데 이제 제가 받은 것은 영어로 번역된 부문에 이제 받은 상이죠. 와, 네. 컨그레츄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상을 딱 받았을 때 내가 그 수상자다라고 딱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 수상 소감도 여기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네. 대거상은 저에게 이제 의미적으로도 어. 굉장히 각별한 상이기도 한데 굉장히 특별한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야기적으로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많은 거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기억에 남고 이러는데 물론 상은 항상 좋지만 네. 그 대거상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상을 받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로 시상식에 가게 된 그런 경우라서 네. 그런 경험은 사실 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뭐 제가 상을 받기로 되어 있다라는 뭐 통보를 미리 받거나 한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상 그 시상식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들 6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날 그 시상식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와.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받을 거란 생각은 잘 못한 상태로 접속을 한 거죠. 그냥 어찌 보면 상상도 못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또 시간대가 네. 영국에서 저녁 7시 반 이 정도에 이제 시상식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그 저 빼고 다른 5분의 후보분들은 거의 다 유럽권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전혀 다른 시간대에서 접속한 사람은 저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새벽 3시 반이었거든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아이고. 그래서 이 접속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정말 축구 보는 기분? 새벽 축구 와. 잘 보지도 않는데. 진짜 몽롱한 기분으로 네. 수상을 지금 네. 임했다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닌데 그때 맞아요. 그럼 수상 소감도 좀 얘기를 하셨나요? 수상 소감 미리 좀 생각을 했죠. 미리 어.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이런 상황도. 왜요? 왜냐하면 수상 소감을 뭔가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걸 읽을지 안 읽을지를 모르는 상태로 모르죠. 네, 준비만 한 상태로 새벽 3시 반이니까 잠옷바람으로 그래도 거기에 있을 순 없으니까 귀걸이까지 이따만한 거 걸고 네. 새벽에 제 서재에 앉아서 네. 수상 소감을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읽을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주는 좀 재미있는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스스로 되게 푹 했겠다. 네, 혼자서 재밌다. 네, 푹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미리 준비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네. 그 마음이 진짜 좀 웜홀이 열리는 느낌? 그냥 아. 보고 있던 그 모니터에서 갑자기 제 얼굴이 보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감격스럽네요. 좀 당황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막 그 화면 정지 누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3시 반에 이게 실화? 이거 네. 진짜 나 맞아? 이렇게 맞아요. 실감이 안 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기쁘셨겠죠? 기쁘고 네.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 한국에서 2013년, 그러니까 한참 한 7년 정도 전에 썼던 작품이고 그 작품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영어로 가장 먼저 번역이 되어서 영미권 독자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보이는 그 반응들을 제가 접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수상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지금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 이런 걸 좀 저도 알 기회를 만난 거라서 네.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진짜 그 영광의 자리에 작가님께서 딱 그 잠옷바람 말고 예. 이 왕귀걸이 메고 이렇게 땡큐 이렇게 하셨을 그 순간이 방금 굉장히 상상이 됐어요. 너무 축하할 일이고 또 네. 그 자리를 또 함께 좀 나눈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수년이 지나더라도 글의 필력과 그 저자의 그 마음은 모든 독자들이 좀 이해하고 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밤의 여행자들은 그래서 더 특별한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밤의 여행자들이 어떤 작품인 건지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 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가 이제 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이요. 네, 여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여행사에서 뭐 다루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난 여행 프로그램만 네. 150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 좀 여행사예요. 그래서 뭐 화산 폭발 지대로 뭐 3박 4일 갈 수도 있고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핵 재앙 지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진 지대도 있고 네. 테마별로 네. 재난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여행 상품을 파는 네. 여행 여행사에. 전문사. 네. 와.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쓰실 때 그런 상품만을 좀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신 거잖아요.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여행사에서 네. 일을 하고 있는 그 여행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 직원, 이제 저는 여행 프로그래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 네. 그 여행 프로그래머 고요나란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아나운서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네. 당연히 재난 여행을 찾아서 세계 곳곳을 돈을 들여서 당연히 여행자 보험도 들고 갈 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10년을 일해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회사 내에서 내 입지가 좀 좁아짐을 느끼죠. 내가 막 거의 만든 회사인데 이런 느낌인데 자꾸 나를 뺀 회의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내 처지가 좀 별론데 소외감.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거군요. 네.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1시간 동안 밤의 여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을 정도로 오늘 작가님을 좀 모시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리 소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셜록 홈즈 생각나고요.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뭐 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밤의 여행자들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진 그런 추리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대거상 수상 소식이 저에게 좀 특별했던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 소설을 쓸 때는 이게 추리 소설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네. 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추리작가협회에서 주는 범죄 소설, 범죄 추리 문학상 번역 부문 상을 받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좀 재미있는 재밌다. 네, 재미있는 초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상을 받고 나서 저에게 추리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곤 했는데 네. 사실상 추리 소설 마니아분들은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계보를 꿰면서 읽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추리 소설을 좀 사실은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작가님께서 추리 소설 이 단계는 다 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추리 소설에 뭐 이렇게 범인을 찾고 하는 그 두근두근하는 것을 네. 제가 책장을 못 넘기는 그런 편이어서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이 한 권을 쓰시죠? 이게 우와. 추리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추리 소설의 그 구조들을 좋아하긴 했던 거죠. 뭔가 추적하고, 네. 알아가고, 알아가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런 것들. 궁금증 유발하고. 와, 이거를 쓰면서도 내가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써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네. 추리 소설 별로 안 읽어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좀 더 다른 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실 수도 작가님께서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추리 소설이다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보통 추리 소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범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면서 네네. 가잖아요. 탐정, 뭐 형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소설 아마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범인이 누군지를 잘 범죄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범죄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데 이거를 만든 범인을 한 명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기분에 휩싸이시게 되고 뭐 탐정도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결이 네.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탐정도 딱히 없고 그 캐릭터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렇죠. 막 내가 파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런 느낌을 읽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인일 수도 있고 네. 독자가
내가 탐정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밤의 여행자들, 이게 추리소설을 꼭 써야겠다라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계기도 좀 궁금해요. 저는 소설 쓸 때 보통 뭐 한 가지 생각에서 이렇게 쭉 시작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통 소설을 쓰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들면, 네.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거를 기록을 해두긴 하지만 저도 좀 게으른 편이고 자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번호표를 주고 그 이야기거리에게 조금 이렇게 기다리기를 바라면서 방치해두고 있으면 네. 어떤 얘기들은 이래도 안 쓸 거야 뭐 이런 느낌처럼 진짜 트루먼 쇼처럼 계속 너 이래도 안 쓸 거야 하면서 다음 그것과 연결되는 다음 자극을 또 가지고 오거든요. 저에게 비슷한 뉴스들이 자꾸 보인다거나 네. 누가 지나가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자꾸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얘기를 건드린다거나 그러니까 밤의 여행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뻗어 나갔던 이야기고 그 첫 지점을 꼽아 보자면 거의 뭐 한 15년 전? 네. 15년 전이요? 네, 한 2004년 5년 그 즈음에 제가 봤던 신문 기사 하나가 시작이긴 했어요. 신문 기사에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다크 투어리즘 이런 말이 막 돌고 했던 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난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는 이런 무리가 있다라는 아주 짧은 기사 네. 그 기사 하나를 받고 미국의 소식이었고요. 그거 보고서 이 사람들은 왜 그쪽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죠. 이거 묻어뒀다가 네. 그다음 살면서 크고 작은 재난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단 묵혀뒀다가 네. 자꾸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 자극들이 모여서 이제 지나간 메모도 좀 들춰보고 해놓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전업으로 작가를 아무튼 하시면서 이게 글을 쓰시는 대학부터 네. 글을 원래 이렇게 좋아하시고 평소에 메모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습관이 되신 작가님이신 건가요? 메모는 아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메모하는 습관은 네. 아마 뭐 창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메모하는 습관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가끔 뭐 메모 권태기가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뭔가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왜 꿈꾸고 나서도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 세수하고 오면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 어떤 때는 맨날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진짜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어, 나중에 뭐 들춰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습관 어. 거의 뭐 생활의 일부인 거죠. 메모는 계속 달고 살고 있고 휴대폰에도 메모하고 뭐 저는 냅킨 같은 것도 뭐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래요? 메모하고 네, 이면지 뭐 아무데나 메모할 수 있을 때는 네. 메모를 하죠.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오늘 그 행사 끝나면 저희 판보드 많거든요. 이렇게다가 많이 이제 메모하시고 오늘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기념하시고 이렇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메모의 습관이 어릴 때부터 좀 계속되셨던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은 네. 글 쓰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예요? 아마 제가 그러니까 소설가로 데뷔한 시점이 20대 때니까 그 즈음부터 이제 작가를 꿈꾸던 시절부터는 네. 메모를 계속 했었죠. 이 중에 이제 무엇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어떤 생각 혹은 내가 들은 말 혹은 지금 보았던 어떤 무언가 풍경 같은 것들 네. 메모를 해두죠. 네, 기록. 요즘에는 뭐 사진으로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메모 경로는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을 때도 있죠. 이를테면 뭐 여행을 갔는데 네. 뭐 가로등 모양 같은 것이 제가 봤을 때 약간 반쯤 감긴 눈꺼풀처럼 보였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나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 없어요. 근데 그 가로등은 그렇게 생겼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메모만 하면은 뭐 네. 한계가 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지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사진 찍어두면 좀 더 같이 도움이 되죠. 작가님의 시선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이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사실 저도 표현이 너무 좋아서 몇 네. 가지를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밤의 여행자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작가님의 이 표현력이잖아요. 이 표현 중에 대학생은 실수로 꽃을 떨어뜨렸다. 꽃의 투시는 꼭 그 무게만큼의 먼지를 허공으로 솟구치게 했고 곧 다른 말발굽에 묻혀버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력들이 마구마구 막 나와서 제가 그럴 때마다 문장을 줄을 긋고 계속 상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가 아니라 네. 진짜 나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어주신 부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머! 네, 왜냐하면 그렇구나. 이 소설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굉장히 고민했던 문장 같은 것들은 이제 잊을 수 없는 문장들도 있긴 하지만 가끔 어떤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네. 요즘에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문장 몇 개만 이렇게 떼어서 보여주시거나 하면 가끔 이런 문장을 썼단 말이야 하면서 좀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새로워요? 새롭죠. 그리고 아, 이 느낌이 좀 좋기도 해요. 제가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네. 너무 많이 제 작품을 읽다 보니까 약간 일부러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로 썼다가 그 네. 모니터 화면으로 봤던 글자들 그러다가 그걸 일부러 인쇄를 해서 종이로 봤을 때의 글자들 분명히 같은 문장의 나열인데도 네. 종이로 봤을 때 조금 이제야 딱 보이는 뭔가 차원 이동인 거죠. 아. 똑같은 내용들이 그런 게 있고 또 종이도 굳이 이제 소리내서 읽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 읽진 않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소리내서 읽으면 제 귀가 들을 때 그 문장이 네. 비로소 조금 또 이상한 구조가 보인다거나 아. 하는 게 있어서 거의 그 세 가지를 반복하거든요. 컴퓨터 그리고 인쇄 그 다음에 낭독 반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는 거의 질릴 정도로 네. 그 작품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가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지나서 독자분들이나 어떤 자리에서 제가 썼던 문장을 봤는데 제가 전혀 기억도 기억을 못할 못해. 때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신선하고 막 다시 설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네. 지금 제가 방금 표현을 딱 했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새롭고. 그냥 열심히 썼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썼나 보다 그랬구나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쓸 때는 그 당시에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사실 쓸 때는 대역을 쓰거나 하진 않지만 네. 그 당시 아마 그 부분을 쓸 때에 제가 뭐 집에서 썼는지 카페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조명 혹은 조도 이런 것들 아마 그리고 그날의 날씨 뭐 그날 내가 먹었던 무언가 이런 것들 혹은 뭐 음악이 들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게 다 결합되어서 아마 그때만 나올 수 있었던 문장이었을 것 같아요. 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와, 그럼 작가님은 그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느낌을 이제 상상하면서 나래를 펼치셔야 되잖아요. 작가님은 이게 에세이나 이제 다른 것들은 내가 경험을 해서 나오는 경험치를 이제 표현하는 거랑 네. 이 소설은 정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상상하는 거,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 상상하는 거에 상상의 나래의 표현력이 다 천차만별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배우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연구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간 두 달간 뭐 혹은 뭐 더 그 이상으로 네. 거기 빠져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소설 속 모든 인물을 제가 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중요한 인물들 제가 특히 이제 문제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몰입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들 중에서 나 혼자 있는 방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요즘 많이들 뭐 꼭 작가 아니도 많은 작업들을 카페나 어디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제
표정을 어느 순간 제가 딱 느끼고 표정을 고칠 때도 있죠. 요즘은 물론 마스크가 있지만 너무 빠져 있으면 네. 누가 관찰을 하진 않겠지만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어떤 표정인지 한번 그러니까 심각한 보여주실 수 표정일 때는 저 있을까요? 혼자 이 모니터에 네. 심각하게 이러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뭔가 어떤 희열을 막 느낄 때는 네. 막 손이 빨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표정이 되겠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표정을 어떻게 표정까지 챙기면서 글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막 빠지다 보면 글 쓸 네. 때 몇 시간 정도까지 흘러요? 집중하다 보면. 네. 이건 어느 순간 저녁이 되어버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기록을 갖고 계신 작가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동료 작가분들 보면 뭐 네. 2박 3일 뭐 이런 에? 얘기 들어봤는데 화장실 안 가고? 가셨겠죠. 아, 네, 가셨겠죠? 무의식 중에 가셨겠죠. 가셨겠죠. 네, 예. 본능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제 삶 자체가 이제 뭔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라디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뭔가 해야 되는 게 계속 있으면서 아. 중간중간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몰입해서 뭐 식사도 있고 잠도 있고 같다라는 그런 기록보다는 좀 제가 좀 자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네. 예열 단계를 줄이는 거예요. 아. 그냥 저는 왜냐면 예열을 막 뭐 9시간 한 다음에 네. 빠져서 뭐 일주일 통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 안에서 글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이제 그냥 생존하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방식은 뭐냐면 짧게 잠깐 짬이 났을 때 그때 짧게 일단 빠르게 내 작품 쓰던 작품에 들어갔다가 쓰고 덮은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다른 뭐 누구를 만나든 네. 다른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폈을 때 예열 과정을 크게 거치지 않고 다시 또 금방 나 빠져드는. 잠깐 갔다 왔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예열 없이 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물론 쉽진 않지만 그냥 그게 저에게는 좀 필요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쓴 적도 있고요. 네. 네. 지하철에서 쓰다가도 내릴 때가 되면 내리긴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쓸 때 네. 갑자기 생각이 나. 근데 지하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노트북을 이렇게 여세요?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세요? 메모 같은 게 생각나는 정도라면 당연히 네. 핸드폰이나 뭐 메모장 가장 뭐 핸드폰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지만 만약에 네. 진짜로 좀 길게 쓰고 싶고 뭐 가끔 어떤 경우에는 툭 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네. 그럴 때는 이제 펼쳐서 쓰기도 하죠. 저에게 노트북이 있었다면. 그러면은 안 내리고 막 쓰시. 잘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해요. 내릴 때는 내려야 되고, 야. 네, 뭐 그것은 중요한데 그냥 잠깐이라도 네. 지금 떠오르는 걸 담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담아둘 수 있는 나만의 그 휴대용 주머니, 네. 바구니를 그냥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휴대폰도 있고, 네. 네, 뭐 종이도 있고, 노트북은 가장 대용량이겠죠. 속도가 네, 네. 가장 나니까. 아하. 네, 그렇게.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네. 제가 이 서울 지하철 타고 다니면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던데요. 그런 분들은 업무가 네, 다들 업무가 바쁜 거예요. 빨리 저만 퇴근하고 그런가? 싶은데 이제 네. 일단 퇴근하고 업무 자꾸 연락 오니까 이제 빨리빨리 대처하시는 그런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저는 뭘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앉았을 때 펼치고 노트북을 앉았을 때 닫아서 가방에 넣는다까지는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진짜 들고? 고수다 싶었는데 네. 환승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어머, 네. 랩톱을 딱 들고서 앉으셔가지고 쓰시고 들고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네.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뭐 하고 계시는 진짜 거예요? 고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야, 근데 이렇게 그 삶에서 그냥 어떤 내가 지금 바로 책을 써야지 하면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시간을 쪼개 이제 나의 일상 안에서 노트북을 언제든 펼칠 수 있는 그런 예열 시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작가님을 뵈니까 삶이 곧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삶이 또 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내가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소설 작가가 돼야지 뭐 이렇게 장르를 아예 처음부터 정하셨어요. 제가 작가님을 보니까 장르가 좀 다양하세요. 네. 최근에는 또 에세이처럼도 여행책처럼도 네.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해요. 이게 작가님의 표현력은 소설, 상상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또 경험치로 또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더 풍부해지시고 좀 다양한 장르를 오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글 쓰는 마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시는 약간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어. 저는 시인의 세계는 굉장히 넘사벽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냥 창작하는 일은 다들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소설과 에세이를 제가 냈는데 네. 뭐 언젠가 그림책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궁금한 세계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요. 넘사벽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시를 쓰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걸 네. 가지고 결국엔 이제 소설을 쓰게 되지만 뭐 그러니까 노랫말을 쓰고 싶다라는 얘기도 생각도 들고 결과적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제 어떤 그릇에 담느냐의 문제라서 제가 꼭 뭐 예를 들면 뭐 20cm 그릇에 네. 무언가를 한번 담아봤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고수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 더 큰 데다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손에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싶고 어차피 다 이제 제 글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글의 결은 좀 비슷하되 다양한 그릇에 담는 거는 이제 작가님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부담이 없다고 느꼈는데 사실 제가 또 지난해에 소설만 한 8권 정도 내다가 에세이를 처음 냈을 때 뭐 이렇게 늘 말을 하다가 내기 직전에는 굉장히 또 오만 가지 괜히 썼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다르긴 한 부분이 또 약간 주저주저하게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시도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시의 영역은 굉장히 좀 이렇게 넘사벽이다라고는 네. 얘기는 하셨는데 언젠간 시집이 나올 수도 그럴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시집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요. 시집이라 하면 그래도 네. 몇 편 이상 맞아요. 모아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냥 한 5편 정도 쓰면 되려나 이렇게 그냥 평생 시로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오면 그건 그래도 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죠. 한 편, 2편 이 정도 단위로만 생각해봤어요. 네. 그러면 나오는 소설집의 이 앞뒤로 그런 한 것도 편씩 좋을 수 뭐 있죠. 이런 네. 식으로 아니면 또 제가 조금 소심해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소설 안에 있는 어느 시인이 쓴 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장치를 비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상에 앉거나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거에 대한 그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모임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 좋아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이제 코로나를 저도 이제 네. 겪게 돼서 한 일주일 정도로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어야 했죠. 재택 그쵸. 치료를 하는. 근데 저는 그 기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는 이렇게 딱히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다행이다. 있는데 약간 생각보다 짧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주변에 진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혼자 집에 집거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세운 기록들이 떠오르면서 나 생각보다 집콕을 잘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혼자 있을 때 전 약간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스타일 같아요. 계속 있으면 계속 있을 수 있고 나가 있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 자리가 계속 좋아서 계속 이걸 지연시키고 연장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사실은. 작가님이랑 대답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나는 집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집콕한다. 난 집순이에요. 요 정도의 간략한 나만을 표현하는 그 한 단어인데 우리 작가님은 방금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완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깊이가 있고 정말 그 필력 하나하나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의 글에는 좀 말보다 글에 힘이 있다라는 걸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작가님 책을 보면. 네. 근데 작가님의 이 책을 쓰실 때 정말 이 책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궁금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딱 이걸 써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이렇게 처음에 접근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독자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서 이 테마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도전하면서 들어가시는지. 저의 경우에는 네. 거의 100% 제가 좋아서.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좋고 제가 첫 번째 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책이 너무 많고 네. 제가 잘 모르거나 물론 소설은 허구의 세계잖아요. 네. 진실을 담고 있는 허구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 가보는 세계라서 제가 쓴 소설 속 세계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걸 다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저도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호기심이랄까 이제 그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애정, 네.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네요. 사실 이 정신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물론 책을 쓴다는 거에 대한 작가로서의 사명감, 책임 이런 것은 당연히 갖고 있지만 제가 만든 이 세계를 선택할 때는 네. 오로지 사명감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난 얘랑 사랑에 빠졌어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냥 사랑에 빠져서 난 너가 너무 궁금해. 한번 가볼까? 내가 이걸 쓰면 독자들이 어떻게 하겠지? 거기까지 미처 생각도 못 하는구나. 그냥 제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첫 번째 그 미로 속을 탐험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은 당연히 독자를 의식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미 비슷한 얘기가 세상에 있거나 이러면 이제 굳이 내가 또 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나만 쓸 수 있는 거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구와 더불어서 그러네요. 가게 되긴 하지만 겹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쓸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에 독자가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두운 데로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네. 종이 비행기 딱 던지는 느낌? 그래서 거기 누가 있나요? 뭐 있으면 있겠지? 뭐 이 정도의 느낌? 근데 어둠 속에서 비행기를 던졌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아리 치지도 않고 아무도 없어요가 들리면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소설 쓰는 네. 행위 자체가 이게 던지고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계속. 아. 그래서 이게 던지면서 계속 당연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은 저 끝에 이걸 받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답장이 오지도 않는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빠지는 경험이 있죠. 불안해지고 혼자인 것 같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종이를 접어서 비행기를 만들고 그쪽을 향해서 던지는 그 행위 자체를 제가 키득키득하고 좋아해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고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지속하기는 좀 힘들고 사랑에 빠져서 막 이게 좋아가지고 접고 네. 던지는 거죠. 네. 좋은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비행기를 넣친다. 저희도 글쓰기를 좀 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오셨을 거고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네. 글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 책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주최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거라 생각해요. 네.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어둠 속에 이 던지는 이런 그 습관이 중요하겠어요. 그걸 네. 즐기셔야 즐겨야 될 것 되는구나. 같아요. 일단 글 쓰는 행위는 굉장히 외로운 행위인 거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접어서 던지는데 내 옆에 쭉 다 같이 자 시작하면서 같이 한 단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맞네요. 나 혼자서 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네. 무의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조금은 믿어주고 네.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나를 응원해주는 순간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연속적으로 완전히 그 순간에 사로잡혀서 모든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중간 밤에 막 신나서 썼다가 세상에 이런 천재가 다 있나 막 썼다가 다음날 아침에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지우는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잖아요. 우리랑 똑같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게 말이 되나 했다가 뭐 말이 될 것 같아 했다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 아. 궤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 아. 그리고 세상에 나쁜 책은 없잖아요. 네. 아, 어떤 모 프로그램을 지금 잠깐. 아 그러네. 같은 근데- EBS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에 정말 나쁜 책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책을 가로등에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로등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둡고 암담한 순간에 빛이 딱 켜지면 네. 좋은 타이밍으로 딱 켜지는 가로등을 만나면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이제 그 책을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 그 책이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인생책이 되기도 하고 아. 누군가에게는 100명의 인생책이라고 해서 읽었는데 왜 나는 와닿지 모르겠지? 않지? 예. 아. 그럼 뭐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인 거죠. 사람의 인연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글 쓰는 행위가 뭐 이게 뭐 좋은 글이고 나쁜 글이고 이걸 떠나서 잘 썼고 못 썼고를 떠나서 이 글을 읽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타이밍으로 이게 반짝하는 다가갈 수 가로등 있겠다. 네, 아.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막 하면서 스스로를 근사하게 막 포장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와,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은 그 스스로에 대한 나를 다독이는 그 연습이 네. 그게 훈련처럼 되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 글을 막 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아니야 하면서 아하. 지우게 되는 그 순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잘하고 있어라고 나를 근사한 포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작가님한테는 훈련처럼 이게 되어야만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글 쓰다가 네. 좀 이제 막히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보통 아까 제가 사랑에 빠져서 글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시작했는데도 이게 뭔가 그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 순간들이 쓰다 보면 있거든요. 잘 안 네. 풀리고 뻔한 것 같고 이 글은 아닌가 싶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네. 사람마다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방식은 네. 친한 친구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들어봐봐 이러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생기잖아요. 네네. 표정이 약간 뭔가 좀 그렇다 싶으면 제가 소설에 이미 써두지 않았던 것까지 갑자기 이제 순발력이 동원되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뭐 전화 통화로도 네. 상대방이 뭐 질문을 던지거나 하면 그 질문을 받아서 그럼 그건 왜 그런 건데?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네. 못했던 루트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작품에 대한 것을 네.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사실은 네. 믿어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쓰는 얘기를. 나를 믿어주고 내가 잘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을 그렇죠. 네. 계속 쓰는 그런 행위를 또 하시면서 이게 고독한 과정을 이어가시는군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계속해서 소통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인엠님이 무대 가득 분홍색 봄향기가 가득해요. 내년 세계 책의 날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작가님이 이렇게 뵙는 거랑 네.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간접 체험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없었지만 맞아요. 오늘 세계 책의 날 기념으로 이렇게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기분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저도 지난해까지 그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온라인 북토크, 북콘서트의 어떤 그 장점도 발견을 했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 방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얘기하다가 뭐 이 책도 꺼냈다가 뭐 이렇게 뭐 책장 뒤적뒤적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그건 오프라인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는 그런 그 몸짓인 거고 사실 이렇게 만나서 직접 뵐 수 있는 거 저도 살아있는 독자를 만나는 그러네요. 경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기 살아 계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종이 비행기를 던지고 있잖아요. 아, 근데 맞네요. 그쪽에서 누군가가 듣고 나 잘 있어요. 봤어. 네. 어. 이런 걸 본 그 소리, 그 소리의 힘으로 또 작가들은 뭐 또 2년, 3년 그걸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끔은 나와서 이렇게 살아있는 독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큰 살아있는 기회입니다. 독자분 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분들을 그럼요. 직접 오늘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분홍 마이크와 분홍 코디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밤의 여행자들 이 독특한 설정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반응도 있고요. 작가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카페인 출첵합니다. 이렇게 제 라디오 프로그램 애청자 애청자이신 이름이에요. 거죠?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질문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저도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작가님의 소설 속 캐릭터 있잖아요. 네. 이런 설정들은 어떻게 이 캐릭터 설정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그냥 처음에 설정은 일단은 제가 머릿속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메모도 하고 그리고 주변 그러니까 제 모습도 들어가고요. 사실 근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어떤 인물을 보고 거기서 기시감을 느끼거나 너무 내 얘기를 썼나 싶지는 않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도 네. 왜냐하면 물론 허락받고 활용을 하지만 너무 부분들을 쓰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살짝 예를 들어 뭐 손끝에 요만큼만 사진 찍히고 뭐 발끝에 요만큼만 사진 찍힌 느낌이라서 그걸 보고서 저도 못 느낄 때도 많고 이제 제 소설 속에 모델이 되어준 부분 모델이에요. 주로 네. 전부 다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거 나였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 생동감 있는 대사들 같은 경우는 누가 네.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어떤 촉이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꼭 대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같은 거, 네. 이야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허락을 받죠. 아. 50원씩을 줍니다. 저는. 잠깐만. 허락 50원. 요즘에 네. 50원이 있나요? 그냥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많이 모아서 또 모르죠. 티끌 모아서. 그래서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모아가지고 메모들을 해놓고 네.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게 이제 절반 정도고 절반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나머지 절반 이상은 소설을 쓰다 보면 이제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이야기 안에서 제가 조합한 것들이 이제 맞아서 소설 안에서 벌어지는 우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쓰다 보면 우연이요? 쓰다 보면 재밌다. 갑자기 얘네들이 뭔가 성격이 어떻게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라든지 어떤 관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들이 스스로 마치 물감 쏟아놓고 이렇게 기울일 때 막 이렇게 문이 섞이는 생기듯이 것처럼. 네, 문이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 순간을 사실 맛보면 제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고집하게 되진 않아요. 뭐 결말까지 꼭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좀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재밌어서 네. 소설 쓸 때 뭐 인물을 설정할 때 너무 꽉 막히게 모든 걸 다 정해놓고 그래야만 뭐 이런 건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분명히 내가 신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구석들이 오거든요. 재밌다. 근데 그게 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되게 재미있는 여행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 소설 속에서 쓰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네요. 네, 그게 참 재밌어요. 한번 재밌다. 써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접근 자체가 네. 소설은 너무 접근할 수 없는 범위예요. 이게 작가님께서 시를 접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어떻게 접근하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게 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의 그 작품 속 인물들이 우연히 만나는 그 우연을 계속 일치시키면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시니까 우리 작가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쓰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완성해 놓은 네. 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밤의 여행자들을 내고 나서 시차를 두고 번역되고 이러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제 소설 속의 그 주인공이 여러 선택의 기로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을 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 두는 거, 그래서 고민하는 거. 그걸 많이 만들어 두는데 근데 가끔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네. 그 선택에 너무 힘든 선택의 기로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별로 그렇게 고민할 만한 선택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다른 어떤 독자는 난 그게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 고민스러웠어. 그러니까 이 헤아리는 선택의 기로가 재밌다. 다르다는 것도 그러니까 제 생각도 다른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인물의 진짜 완성은 사실은 독자분이 읽으면서 완성을 해내는 거겠죠. 그게 와, 계속 열려 있는 재밌다. 거죠. 네. 아 진짜 열린 결말 이런 얘기처럼 네. 그 열린 무언가가 독자가 채워주는 거였네요. 그거는 좀 큰 것 같아요. 독자 혹은 시대. 시대. 네. 네. 저도 밤의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냈을 때와 그게 7년 후에 번역됐을 때가 사회가 많이 달랐어요. 제가 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훨씬 더 나빠졌고 더 첨예해졌고요. 그거에다 더 예상 못했던 코로나가 갑자기 툭 맞아요. 오면서 제 소설 안에서는 재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린 여행을 못 가는데 재난이 우리 집 왔어요. 현관문 앞으로 찾아오는 네. 그런 상황?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닌 거죠. 맞네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떠한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 무언가 좀 나오나요? 나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네. 저는 코로나를 가장 제가 최근에 썼던 지난번 가장 최근작 소설에는 코로나를 이미 쓰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소설에 쓰는 거가 굉장히 많은 네.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긴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소설에는 또 이미 마음은 코로나 이후로 상정해 놓고 쓰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코로나는 계속 이제 네. 또 뭐 어떤 형태로든 네. 제가 아마 다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작가분들의 작품에서 코로나를 몇 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많은 작가분들이 이 시대상을 계속 반영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북콘서트 1부 때도 네.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때의 시대랑 또 내 책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죠. 정말 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는 되게 그런 네.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평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를 너무 칭찬하는 댓글들도 많은데요. 평소 작가님만의 목소리 관리법,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목소리를 관리하시나요? 아니요. 관리를 하긴 하나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목소리는 사실 이제 아나운서시고 저는 뭐 그러니까 전문 그 목소리를 제가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었었는데요. 물론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많이 쓰긴 했지만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면서 생긴 몇 가지 습관이 있기는 하죠. 그 뭐 이렇게 추운 날에 목에 뭐 두르고 자고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그런 거 하고 뭐 네. 아침에 일어나서 천일염으로 가고 관리하시네. 전 그런 것까지는 안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게 네.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여서 더 뭐 올리브 오일로 어떻게 이런 거 안 하는데. 네, 올리브 오일 드세요? 도라지 도라지 배, 먹어요. 막 생강, 난리 났습니다. 관리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작가님 결론 내리겠습니다.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세요. 네, 네. 이 목소리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었네요. 네, 이 작가님께서 다양한 또 장르를 경험을 하시고 또 그걸 책으로 또 이게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작가님이 도전하고 싶은 영역의 장르와 내가 진짜 도전을 해보니까 이 장르랑 진짜 잘 맞더라. 이런 장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꼽는다면 뭐가 있어요? 뭐 굳이 꼽으라면? 꼭 글 쓰는 거에서요? 네네. 글 쓰는 거에서 이 장르랑 진짜 잘 맞더라라고 소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상 지금 느낌이 사실 네. 소설은 계속 네. 제가 재미를 느끼고 제가 참 벼락치기를 정말
잘 활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말도 안 돼. 벼락치기. 근데 그럼 마감 시간까지 그걸 좀 즐기시는 편이세요? 즐긴다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네. 소설도 물론 마감에 쫓기면서 넘기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완성할 수가 없는 세계라는 네. 게 전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매력을 느끼고 모든 그냥 일상 살아갈 때 어떤 게 있어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누군가는 계속 다음에 이걸로 써야 되겠다 메모를 하고 있는 누군가 일단 지금은 들어가 네.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소설 쓰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소설이 재밌어서 사랑에 빠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표현이 또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네. 작가님이 도전하고자 하는 다음 장르도 아니면 곧 나올 뭐 새로운 또 장르의 그런 책도 소설인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소설을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연재 중인 작품이 네. 있어서 소설 안에서도 뭐 단편 소설, 뭐 중편 소설, 네. 뭐 장편 소설 이렇게 다양한 그 길이로 쓰고 있는데요. 음. 지금 연재하고 있는 소설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책으로 나올 거고 내년 이제 상반기 그거를 지금 네. 쓰고 있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창작하시는 이 모든 활동들의 이 관리를 참 잘하시니까 제가 건강 꼭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써주세요.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천일염 네. 하고 이렇게 아. 관리를 참 잘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작가님을 끝으로 좀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저는 작가님과 수다 떠는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네. 진짜로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우리 작가님이셨는데, 메이 토토로님께서 우리 작가님은 소설은 굉장히 어른스러운데요. 쓰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굉장히 귀여워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네. 평소에는 스타일이 귀여우신 편이세요? 제가 어떻게 그래. 제 입으로 귀여우신 편이십니다. 제가 귀여운 편이라고 말하기 좀 네, 귀여우신 편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네. 평소에 제 모습은 에세이가 있어요. 아. 에세이. 예, 거기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꾸며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네, 그 거기 있습니다. 경험으로 인한 나의 이런 모습인 네, 거군요. 좌충우돌이 좀 있어요. 좌충우돌, 네. 우당탕탕. 네. 이런 느낌이시군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 그럼 끝으로 많은 독자분들 오늘 함께 소통하고 계신데요. 내가 진짜 요즘에 좀 푹 빠져 있는 추천 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작가님은 어떤 책을 주로 좋아하고 보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 프로그램을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아마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책만 해도 다 헤아리면 네. 아마 한 30권 될 수도 있어요. 다 인용된 책들을 다 합치면 네. 그 정도 그걸 제가 모두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읽고 방송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가끔은 방송에서 만난 다음에 그 이제 고정 게스트분들의 그 말에 영업을 당해서 저도 바로 주문하거나 어떻게 바로 받아서 그 책을 읽고 뒤늦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책들을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이제 계속 지금 읽을 네.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신간들을 네. 좀 찾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 최근에 좋았던 책 중에 하나는 데이비드 호크니 제가 매일매일 그 문장을 조금 그 네. 프로그램에 제가 올려두거든요. 오프닝 멘트로. 네. 이제 오늘 오프닝 멘트였던 책인데요.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하는 화가 있죠. 그 화가인데 네. 되게 그 멋있는 그렇죠. 그 파란색의 맞아요. 수영장 그림도 네. 정말 멋있죠. 현존하는 정말 그 화가, 네. 많이 그림값도 어마어마한 화가잖아요. 네. 그 데이비드 호큰이랑 그의 굉장히 오랜 친구 그 마틴 게이퍼드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그 기록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의 기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라는 책이고 꽤 두껍고 그림과 사진이 함께 있는 책인데 제가 올 봄 시작될 무렵에 그 책을 읽고서 너무너무 왜 좋은 책 이렇게 좋은 꽃 딱 샀을 때 기분 좋은 느낌 네. 오렌지 딱 향 느껴질 때 네.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진짜 다 힐링되는 핸드폰에 느낌. 지금 다 이렇게 네. 적으시는데 봄은 언제나 언제나 찾아온다라는 찾아온다. 그 책 너무 추천드리고요. 네. 국내 책 중에서는 너무 많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책은 김지수 기자, 김지수 작가가 쓴 네. 이어령 선생님과의 화요일마다 한 번씩 대화하면서 그 주고받았던 인터뷰의 기록이 된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 책은 진짜 그 아. 모서리를 제가 이렇게 하면 접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을 정도로 모든 페이지를 다 적었던 책이에요. 아 정말. 그래서 세상에. 이어령 선생님 책을 제가 그렇게 많이 읽어본 사람이 아닌데 네. 역으로 거슬러서 따라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한무더기의 책리스트를 또 얹어온 네. 그런 책이었어요. 두 아유, 권 사실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 서거하시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다시 한번 거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정말 굉장히 선물 관심을 받았어요. 갔었는데 네. 작가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시니까 한번 더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 생중계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살아있는 또 독자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열심히 잘 살다가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책으로 혹은 가끔 이런 공간에서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일염 가글 뭐 이런 거 좋으니까 잘 챙기셔서 네. 오래오래 사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보기에 통통 튀고 또 봄 향기 가득한 우리 윤고은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또 알고 보면 속으로는 천일염 챙기시는 건강 챙기시는 우리 작가님. 앞으로도 건강 챙기시면서 좋은 작품들 하나하나 저희에게 꼭 내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 자리 만들어주신 윤고은 작가님께 박수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2022 세계 책의 날 기념 북콘서트 3부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역시나 저희가 코너 끝나면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이크 드시고 네, 제가 2022 세계 책의 날 이렇게 하면 우리 작가님과 그리고 오프라인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외쳐주셔야 합니다. 두근두근 책 속으로 이렇게 외쳐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 2022 세계 책의 날 두근두근 책 속으로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